29회. 우리는 충격적인 반전을 목격했습니다. 돈의 화신이었던 한무철이 20대 청년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기업, 결혼, 자녀, 사업,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까지 모두 지워진 채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철이 모든 것을 잃은 순간 그의 두 친구는 각각 거대한 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복권 당첨금 239억을 번 대식, 무철의 건물과 매매대금까지 차지한 규태. 과연 이들이 친구의 불행 위에 쌓은 행복이 진짜일까요? 30회에서는 숨겨왔던 진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새 친구의 운명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30회에서 가장 폭발적인 장면은 바로 규태와 황금옥을 둘러싼 삼각관계의 등장이에요. 예고편에서 본 그 충격적인 순간, 금옥의 카페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규태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야 황금옥, 여기가 무슨 손목 빌려주는 데야? 라는 대사에서 규태의 당황스러움과 질투심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무철의 돈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규태가 이제야 용기를 내어 금옥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준비 중이던 찰나 다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규태는 그동안 무철에게 굽신거리며 살아왔던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 처음으로 당당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29회에서 동생에게 새 차를 사주고 금은방에서 반지까지 맞춘 모습을 보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경쟁자가 등장하다니 이 상황에서 규태는 과연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금옥이 혹시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규태의 갑작스러운 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규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려던 건 아닐까요? 이런 미묘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30회의 큰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은 바로 기억을 잃은 무철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예고편에서 폐지 리어카를 끌고 오면서 한 아이가 3명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아 삼촌이 찾았잖아. 여기서 논다고 말을 했어야지. 라는 무철의 대사에서 과거의 냉혹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괴롭힘 당하는 아이의 삼촌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구해주려는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따뜻함이 느껴지죠. 과거 리어카 할아버지에게 3,000원을 강제로 빼앗으며 갑질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하지만 아이 중 한 명이 삼촌이 왜 이렇게 늙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무철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기억의 편린들이 되살아날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29회에서 달력을 보고 2025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장면을 생각해보면 무철의 기억 회복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은 바로 대식과 해숙 부부 사이의 폭발적인 갈등이에요. 예고편에서 대식이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분명히 중요한 고백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숙의 당신은 여기 살아요. 난 나갈 테니까 라는 단호한 대사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39억이라는 거액이 생긴 두 사람이 드디어 정면 승부를 벌이는 건 아닐까요? 사실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그동안 어렵게 살던 부부가 여유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소망의 차이 때문이에요. 돈이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함께 버텨야 했지만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대식은 아마도 무철의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해숙에게 고백할 수도 있고 해숙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더 강하게 표현할 것 같고요. 28회에서 해숙이 백화점에서 가구를 사고 대식이 부모님 묘지에서 큰 돈을 쓰겠다고 다짐했던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두 사람의 꿈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갈등이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앞으로의 드라마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점이에요. 해숙이 정말로 집을 나간다면 대식의 비밀스러운 행동들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30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무철이 규태 앞에 나타나는 장면일 거예요. 기억상실에 걸렸지만 고등학교 친구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무철이 규태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철은 20대 청년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친구 규태가 부자가 되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과거의 복잡한 감정이나 이해관계는 모두 잊어버린 채 말이죠. 하지만 규태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겠죠. 무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게 탄로날 테니까요.
규태는 우선 무철을 가족들과 상봉시키지 않으려고 온갖 묘수를 부릴 것 같아요. 지금 무철이 나타나면 빚쟁이들이 다시 몰려들 것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무철을 여전히 죽은 사람으로 유지하려 할 거예요. 조금씩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를 지은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철이 규태의 화려한 차림새와 여유로운 모습을 보고 위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 속의 규태는 가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를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규태는 순수해진 무철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철은 언제까지 진실을 모른 채 지낼 수 있을까요? 30회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미자와 그 가족들의 현재 상황이에요. 24회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가스까지 끊긴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특히 태아는 여전히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고 서우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혼란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미자 또한 남편 없이 홀로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죠. 만약 이들이 대식이 자신들의 집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무철이 사실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30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새 친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일 거예요. 규태는 무철의 23빌딩 매매 대금 36억을 가지고 있고 대식은 복권 당첨금 239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언제까지 비밀로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규태가 29회에서 신도시 투자를 고려하고 동생에게 새 차까지 사주는 모습을 보인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금옥이 혹시 라고 말하려던 것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더욱 흥미로운 건 대식과 규태가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될 가능성이에요. 둘 다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에게는 숨기고 있거든요.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무철이 기억을 되찾는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무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 두 친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할까요? 30회의 클라이맥스는 분명히 무철과 규태가 만나는 순간에 극적인 긴장감일 거예요. 순수해진 무철이 친구를 반가워하는 모습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규태의 대조적인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들 것 같아요. 특히 무철이 규태의 부유한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장면에서 규태가 느낄 죄책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예요. 친구의 순수한 축하를 받으면서도 그 친구의 돈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또한 30회에서는 무철의 생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위험한 순간들이 연속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규태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무철의 순수함과 적극성 때문에 언제 탄로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될 거거든요. 과연 규태는 무철을 계속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그리고 무철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0회는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과 비밀들이 폭발하기 직전에 긴장감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과연 언제까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켜봐야 할지,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과연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31회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